네, 올해부터 적용될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00여 원이 인상된 것으로 한미는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같이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잠시 뒤에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협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에 앞서서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과 함께 관련된 내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방위비 분담금 최종 협상 내용이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내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 예, 이제 전년에 비해서 한 5.8% 정도 인상이 된 가격입니다. 네. 전년 같은 경우는 이제 8,695억 정도.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시작하는 거?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1월 11일 타결하였습니다. 근본 협상 결과 금년도 총액은 9,200억 원,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협상에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 개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 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군사 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지원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고, 인건비 분야에서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항을 우리 국회에 수시 보고하는 데 대한 미국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근본 협상 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우리 재정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했고, 또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기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내용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끝났는데 일단 그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원래 총액이 미국 쪽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네. 이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예, 시퀘스트레이션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네. 특히 이제 미 의회에서는 그 한국이 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지금 50%도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75%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조를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9,200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네. 사실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액수적으로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 인상률 한 4%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했을 때라고 봤을 때 올해 만약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 협정대로 갔다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1조 이상을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9,200억 정도로 이제 타결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협상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연도별 인상률을 4% 이내로 하기로 했다는데,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1조 원이 그러면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저희가 뭐냐면 이 SMA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특별 협정 형식인데 원래 그 이제 소파에 의하면 이제 네. 그 주둔 협정에 의하면은 그 주한 미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예외 협정을 두고 그래서 SMA라는 협정을 체결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 돈을 왜 주냐 하면은 원래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시설비와 토지는 전부 대한민국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토지만 제공을 하고 시설비를 그동안 제공을 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1991년부터 이 부담을 하기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냉전 체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도 국방 예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해외 기지를 뭐 줄여 나가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거의 그 8차례 정도 협정을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돼 왔는데 2년으로 한 시기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그 2년, 3년 이렇게 매번 협상하는 게 힘드니까 네. 5년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 8차 협정은 이제 2013년 작년까지 이제 계속 된 겁니다. 네. 자, 또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좀 높이자는 것도 그동안 우리 측의 주장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 이제 어떻게 그 과연 이 투명성을 보장을 할 거냐, 그럼 회계 감사를 할 거냐. 네. 뭐 일단 우리에게 제도 개선에만 합의를 맞습니다. 했다라는 선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구체적인 방식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또 한미 당국이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비용들이 그 한미 방위 분담에 필요한 부분에만 쓰여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군 인건비에만 쓴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드래곤 힐 호텔이라고 미군 안에 그 용산에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종업원들, 그러니까 거긴 영리 활동이거든요. 그 종업원들을 월급으로 준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뭐 미군 박물관을 짓는데 네. 1천만 달러 이상을 좀 사용했다거나 하면서 야 이거 좀 방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걸 매년 다 써서 이제 예산이라는 건 원래 써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안 쓰고 적립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아. 거의 한 2천억 원 가까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한 게 우리 그만큼 그럼 깎아주겠다. 니들 돈을 안 쓰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까지도 했었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이것을 그 어떤 이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결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 아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했으니까 이걸 얼마 썼습니다라는 보고서를 그 이제 주한미군 쪽에서 결국 써서 우리에게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원래 그 이 군사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어주는 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지어줘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저희는 땅만 대주고 미군이 알아서 이제 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런 방식을 지표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미군이 어떤 뭐가 장비가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자신들이 가서 직접 지어주고 현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돈을 주다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통제를 하자. 그래서 뭐를 짓겠다 하면은 일단 그래 이게 짓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랑 협의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차츰 그렇게 어떤 현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 비준도 거쳐야 하고 남은 절차도 좀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액수 자체가 사실 이렇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양쪽 국가에서 그닥 이렇게 그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거나 정치권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용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미국 의회 쪽에서는 그닥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더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미군이 그 독일에 상당히 주둔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한 뭐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평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해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상당히 남아 있고 예. 지금 뭐 보니까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좀 논란이 계속해서 있겠죠. 예,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분담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담금 자체가 단순히 주한미군의 인건비만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한이 막 뭐 핵미사일을 뭐 개발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미사일을 막 배치하고 방사포를 전반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탐지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미군이 상당 부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군의 U2 정찰기라든가 혹은 501 정보여단의 어떤 정보 감시 체제가 없이는 그 지금 한국의 어떤 방위 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해주는 기능들 어떤 그런 자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앞으로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군사 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가서 이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굉장히 우수한 건설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잘 통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마 차츰차츰 그렇게 넘어가면은 단순히 우리가 돈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산 통제를 잘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3월부터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고요. 이게 사실 뭐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가지고 이제 맨날 국회에서 뭐 이렇게 막판하다 이제 넘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사실 이제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약간 네글리전트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은 용서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9차 협정 협상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자, 그간 좀 인식차도 있었고, 난항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 의회가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 돈 액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부담을 한 비용들, 현물에 이런 걸 합쳤을 때 그 미군 파병한 미군의 비용의 70%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있다. 네. 근데 한국은 50%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이 그 어떤 실질적인 그 돈에 있어서는 아마 그 미군이 쓰는 예산의 50%가 안 됐을 겁니다. 40에서 45%밖에 안 됐겠지만 그 우리가 지금 카투샤도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카투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국 병사를 미군 무대에 이제 지원을 시키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조하고 어떤 이런 인적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우리는 50% 이상을 실제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우리의 또 입장이었고 또한 아까 이렇게 그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2천억 원 이상 정도의 그 액수를 불용을 하고 쌓아놓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럼 그만큼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런 좀 그런 협상이 굉장히 좀 길게 늘어갔고 또 네.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작권 연기 문제, 전환 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혹이 심해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지금 경제도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미국에게 무임승차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그 내부의 인식들이 미국 내부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한미군의 어떤 협상을 담당하는 이제 뭐 미국 국방부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그 어떤 타결된 결과 자체는 그 양쪽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최대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북한 사회 급변 사태도 좀 이런 협상이 타결되는데 속도를 좀 붙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이제 계속 한반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제 감시 체제를 그 늘려 나가고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카파로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이 주한 미군의 병력을 그 이 한강 이북에 있는 병력을 일부 전부 잔류를 시켜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1월 초에도 이제 보도가 나왔었지만 주한미군의 1개 기계화 대대가 이제 언제나 계속 이렇게 한국에 이제 추가로 파견이 되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더 엄중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자,
연도별 인상률은 4% 이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